안녕하세요. 오늘은 나폴레온 힐의 놓치고 싶지 않은 나의 꿈, 나의 인생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마음의 움직임은 신념에 따른다. 신념이 사고와 결합할 때 잠재의 의식이 자극받아 의욕과 무한한 지성이 용솟음친다. 신념과 사랑과 성은 인간의 모든 감정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충동을 수반한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작용하여 선명한 사고와 연결되면 잠재의 의식은 믿지 못할 정도의 힘을 발휘한다. 신념이란 일종의 정신 상태다. 이것은 되풀이되는 자기 암시를 통해 잠재의 의식 속에 전달되고 한 사람을 지탱하는 지침으로 자리 잡는다. 좀 더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 당신을 살펴보자. 당신은 어떤 목적으로 이 책을 읽고 있는가? 그것은 아마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서 움직이는 어떤 소망을 성공이나 부 또는 그 밖의 것으로 전환하는 능력을 몸에 지니기 위해서일 것이다. 당신은 이 책에 나오는 13단계를 하나하나 읽고 이해하며 확신하고 그리고 시험적으로 실행하는 도중에 점점 마음속에 신념이 굳어지는 것을 느낄 것이다. 당신의 소망을 거듭 되풀이하여 잠재의 의식에 주입하는 도중에 당신은 신념의 인간이 되는 것이다. 인간의 사고와 신념이 어우러지면 그 사람 자체를 새로 만든다. 건전한 사고는 건전한 인간을 만들며 나태한 사고는 무서운 범죄자를 만든다. 사고는 감정에 자극받아 비로소 생명력을 갖고 행동을 유발한다. 특히 신념, 사랑, 성 따위의 감정이 사고와 이어지면 그 에너지는 상상을 초월한다. 자극은 잠재의식에 작용해 사람을 변화시킨다. 신념과 같은 긍정적인 자극은 그 사람을 행복으로 인도하고 나태나 비판 같은 부정적인 자극은 불행을 초래한다. 잠재의식은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사고와 이어지는 동시에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사고도 이어진다. 종종 사람들은 자신이 가난한 것이나 실패를 경험하는 것을 숙명이라 생각하고 어쩔 수 없다고 단념해버린다. 이런 사람들은 무의식 중에 부정적인 사고를 잠재의식에 심으면서 스스로 불행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반대로 자기 암시로 긍정적인 사고를 잠재의식에 주입하면 당신은 무엇이든 손에 넣을 수 있다. 잠재의식은 신념과 같은 자극을 받아 작용하지만 어느 경우든 우리는 능숙하게 잠재의식을 조종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내가 아들에게 암시를 주어 그의 잠재의식을 바꾸어 놓는 것 같이 의식적인 자기 암시를 통해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도 있다. 자기 암시로 자기를 바꾸려면 우선 소망이 달성되었을 때의 자기 모습을 잠재의식에 주입해야 한다. 소망을 이미 이룬 자신의 모습을 생생하게 마음속에 그림으로써 잠재의식은 신념을 더욱 강하게 만들고 어느 사이엔가 소망을 현실로 이뤄낸다. 어쨌든 처음에는 시험을 해봐야 한다. 그렇게 하는 동안에 당신은 잠재의식을 자유롭게 조종하는 일이 가능해질 것이다. 이 책을 읽고 나서 지금 당장 시험해 보라고 권하고 싶다. 당신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일체의 약한 마음을 버리고 적극적인 의욕을 마음에 가득 채우도록 노력하는 일이다. 적극적인 의욕과 신념을 마음속 깊이 다져 자신을 열정적인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다. 역사가 시작된 이래 종교인들은 인류에게 신념을 갖게 하려고 고투해왔다. 그러나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신념을 지니도록 할 수 있는가 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언급된 바가 없었다. 신념이란 자기 암시를 통해 유발된 마음의 상태라는 것을 종교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기에 강한 신념을 양성할 방법을 소개해 보겠다. 다음의 내용을 몇 번이고 반복해서 읽기 바란다. 그러는 과정에서 신념을 갖게 될 것이다. 무엇인가가 되고 싶다면 신념을 갖는 것이 그 첫걸음이다. 자, 신념을 갖자. 반드시 이루겠다는 신념을 갖자. 신념은 나의 사고와 생명을 주고 힘을 준다. 신념은 과학으로도 풀 수 없는 기적을 부른다. 신념은 나를 절망에서 끌어내주는 마법의 약이다. 신념은 나의 고정관념을 파괴하는 다이너마이트다. 나는 이제 신념을 지녔다. 그러므로 무서운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우주의 모든 것은 내 편이다. 신념의 작용을 증명하기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자기 암시에 대해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자기 암시란 무엇일까? 그리고 어떤 위력을 가지고 있을까? 거듭 되풀이하여 반복되는 사고는 그것이 거짓이든 진실이든 결국은 그 사람의 신념이 되어버린다. 거짓말을 되풀이하다가 종래에는 그것을 진실로 믿어버리는 경우가 흔하지 않은가? 사람이란 마음속 깊은 곳에 자신이 그리고 있는 대로 사람이 되어가는 법이다. 우리를 조종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의식의 신념인 것이다. 신념을 한 알의 씨앗으로 비유할 수 있다. 비옥한 대지에 뿌려진 이 한 알의 씨앗은 나중에 싹이 터서 성장하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다. 그리고 이 성장한 이 씨앗에서는 다시 수십 알의 새로운 씨앗이 나온다. 이처럼 신념은 새로운 신념을 낳고 이것이 반복된다. 신념에 망설임이 끼어들 틈이 없다. 신념이 모든 망설임을 없애주기 때문이다. 사람의 마음은 언제나 무언가를 찾아 헤매고 있다. 그 마음 속에 있는 희미한 소원이 강렬한 감정으로 신념과 이어지면 그 순간부터 소망은 불타오른다. 그리고 이 불타오르는 소망은 그 사람의 인생까지도 지배한다. 한 번 더 원점으로 돌아가자. 어떻게 하면 우리들의 사고나 계획,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가? 대답은 간단하다. 어떤 사고라 할지라도 혹은 어떤 계획이나 목표라 할지라도 반복된 사고는 조용히 마음속에 뿌리를 내려 반드시 싹이 트고 열매를 맺는다. 그러므로 자신의 마음속에서 결정한 인생의 목표를 알기 쉬운 말로 종이에 써놓고 매일 소리내어 읽으면 된다. 이제 불행을 탄식하지 말자. 그 대신에 빛나는 미래를 믿자. 무엇보다도 마음이 중요하고 값진 것이라는 사실을 잘 이해했으리라 생각한다. 그렇다면 이제 걱정할 것은 없다. 자기 암시의 힘을 사용하면 누구나 확고한 신념을 지닐 수 있으며 커다란 용기도 따라온다. 그 후에는 잠재의식이 자동으로 훌륭한 자신을 창조해낼 것이다. 자신감도 자기 훈련을 통해 기를 수 있다. 다음에 5가지 법칙을 암기해 매일 소리내서 말하고 실천하자. 첫째, 나에게는 훌륭한 인생을 구축할 능력이 있다. 그래서 참고 기다린다. 나는 절대로 단념하지 않는다. 둘째, 내가 강렬하게 소망하는 것은 언젠가는 반드시 실현될 것이다. 매일 30분씩 내가 이루고 싶다고 생각하는 모습을 마음속에 생생하게 그리자. 셋째, 나는 자기 암시의 위대한 힘을 믿는다. 그래서 매일 10분간 정신을 통일해 자신감을 기르기 위한 자기 암시를 건다. 넷째, 인생의 목표를 명확하게 종이에 쓴다. 그런 다음은 한 걸음 한 걸음 자신 있게 전진한다. 다섯째, 나는 진리와 정의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는 어떠한 성공도 절대 오래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래서 이기적인 목표는 세우지 않겠다. 성공은 다른 사람과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우선 남을 위해 봉사한다. 사랑을 몸에 익히고 증오와 시기, 이기심이나 짓궂은 마음을 버린다. 이 자신감을 기르는 5가지 법칙은 누구나 다 실행할 수 있다. 절망을 원하는가? 행복을 원하는가? 결과는 당신이 소망하는 대로 이루어짐을 충분히 이해했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실패를 거듭하여 가난과 절망과 비참함에 시달려온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암시의 법칙을 잘못 사용하고 있었다. 책 주세요, 책. 오늘은 놓치고 싶지 않은 나의 꿈, 나의 인생을 먹어봤습니다.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